시작할까요? 네, 이번 그 특강에는 조교님이 없으신가 봐요. 그죠? 없으신가? 없으시죠? 큰일 났네. 자료 이런 거를. 혹시 그러면, 판서, 혹시 필기? 판서? 이거 조교 한번 해주실 분 있을까요? 판서 좀 부탁해요. 판서 부탁하고, 조교가 없어가지고, 제 자료도 없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부터 해가지고 5회 동안 특강으로 인사관리 한번 1회독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슈까지는 다 못 나가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죠? 아니, 괜찮아. 제가 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 와서 챙겼어야 됐는데.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총 5회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슈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다루기가 좀 시간적으로 좀 벅차요. 그래서 일단은 직무부터 해서 이슈라는 걸 빼고 한마디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빼고 일단 진행을 할 거고 환경 쪽이나 아니면 환경 반영한 이슈 쪽은 일단 기본기 다지신 다음에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어느 정도 다지신 뒤에 복습을 가볍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예습형이에요. 이제는 예습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습을 하시고 이 범위만큼 준비를 해오셔서 다음날 아침에 모의고사를 보시는 시스템이에요. 혹시 아침에 모의고사 보셨나요?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난 몰라서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작성하셔서 제출하고 가세요. 1층에다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매일매일 시험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해당 범위 안에 있는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다 풀어보려고 해요. 웬만하면 25점짜리는 거의 다 풀어보려고 하니까 좀 예습을 잘 해오시고 리뷰를 강의 통해서 잘 하신 뒤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까지 좀 완벽하게 진행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고 봐요. 근데 본인이 열심히 임해 주셔야 돼요. 겨우 5번밖에 안 되는데 5번을 빠진다든가 5번의 모의고사를 안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앞으로 뭐 50일을 더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5일을 완성을 못한다라고 하면 더 긴 시간은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한 주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교재로 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서브노트예요. 근데 서브노트는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미리 한번 보는 차원으로 좀 정리를 하려는 목적이 있고 펜으로 웬만하면 밑줄 치지 마시고 연필 같은 걸로 좀 샤프 같은 걸로 밑줄을 좀 치시고 하셔서 일기 때 자기가 어느 정도 내용이 탄탄해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좀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때부터 좀 펜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통 가시면 서브노트 위주로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하세요. 수험서를 잘 안 보시고 서브노트로 많이 갈아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막 형광펜 쳐놓고 막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막 형광펜 쳐놓고 색연필 쳐놓고 하는 것들이 좀 후회될 수 있어요. 이거 자꾸 내가 계산대에다 밑추쳐가지고 자꾸 눈이 가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연필로 조금, 특강에는 진행을 하시고, 좀 몇 회독 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기초가 좀 확신이 든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 좀 펜을 드시는 거. 이걸 좀 권합니다. 그리고 수험서 있으신 분들은 예습을 하실 때는 수험서로 좀 해오세요. 아셨죠? 서브노트로 바로 예습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준비하느라고 예습하실 때는 수험서로 보고 오시고 이번 주 한 주는 오로지 인사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부터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다가 이것저것 안 되고 12월 끝나요. 웬만하면 한두 개라도 끝내놔야지 다음에 강의 듣고 뭐하고 할 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부담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끝내놓고 1기나 2기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는 그냥 노답이에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좀 확실히 끝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빨리 가보도록 해요. 저희 서브노트 참고하셔서 같이 볼게요. 그래도 300페이지 때이거든요. 수험생이 300페이지면 적은 거예요. 아시죠? 굉장히 적은 거고 300페이지면 하루도 봐요. 맘먹고 보면. 진짜로. 자기가 집중해서 진짜 맘먹고 본다. 그러면은 하루도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진짜 너무 냉정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많다라고 하면은 수험 공부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것도 많다라고 하면. 그러니까는 좀 아시죠? 노동법 이런 거는 몇 페이지인지?
경조 이런 것도 몇 페이지인지, 민소 이런 거 몇 페이지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300페이지면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은 거의 답안지에 옮길 거 위주로만 해놨고 여기에서도 더 줄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줄이신다라고 하시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분석하셔야 될 거예요. 분석력 없이 책 보시면은 뭐 난리 납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 분석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서론 부분인데, 서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나 아니면 인사관리 체계예요. 연기 다 듣고 왔을 거고, 유해생이라는 거 전제로 깔고 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상세히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가볍게, 좀 개괄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사관리인데, 자. 인사관리다라고 하면 이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인사관리 체계 자체를 직무에 대한 관리 한쪽 그리고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한쪽으로 즉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살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각각 직무에 대한 내용은 직무에 대한 내용대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사람에 대한 내용대로 따로 노느냐? 그건 아니죠.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와 사람의 적합성이라는 것을 계속 도모하는 게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관리다라고 하면 인사관리는 대체 뭘까라고 하여 하나하나 정의를 내려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인사관리의 정의를 좀 내리는 게 어렵네. 그럼 인사관리의 상위 개념인 경영학에 대한 또는 경영활동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겠어. 여기에서부터 늘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상위 활동인 경영활동부터 살펴보면 경영활동은 뭔지 모르겠지만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경영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모델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일반관리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올은 경영활동은 일단 내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경영활동은 총 6가지 활동이 있고 6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고 이 경영활동 자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활동이 매우 중요해 라고 하면서 관리활동을 강조하는 이론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2개로 잡혔어요. 경영활동 6가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활동 자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관리라는 게 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2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잡혔죠. 그래서 내용이다라고 해서 살펴보면 일단 경영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기술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기술 자체는 생산과 관련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2번째로는 상업 활동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판매와 관련된 요즘 말로는 마케팅하고 관련된 내용인 거죠. 자 그다음 3번째로는 재무적 활동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보전 활동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 자체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회계적 활동이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 자체의 수익과 비용 자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활동이다라고 해서 이 관리 활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 그리고 계획대로 결과가 일어났는지 통제 평가하는 활동.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문자까지 다 따서 자 기상 일어나서 제보러 회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페이올이 얘기했던 거는 이 6가지 경영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리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한 게 6개 중에서 관리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었죠. 그렇죠? 6가지 각각의 활동을 관리를 해야 한다. 각각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럼 대체 관리활동이 뭔데? 라고 해서 관리활동의 정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관리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관리활동이 뭐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시 쪼개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여기도 5가지 하위활동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일단 첫 번째,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뭐한다?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갖추고 났으면 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시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실행한 업무들을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통제활동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관리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늘 인사관리에서 얘기하는 플랜 2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활동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영활동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은 뒤에 계획대로 실행을 하게 만드는 거. 이 관리활동이라는 것이
경영활동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래서 이 6가지, 기상, 제보, 회관이라는 6가지 경영활동 중에 관리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의미는 생산도 관리를 잘하는 식으로, 즉 생산도 플랜도시로, 상업도 플랜도시로, 그리고 재무나 보전, 회계도 플랜도시로 이루어져야지만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쵸? 이거는 이 페이올이 이야기한 이 6가지 경영활동은 나중에 일반적인 경영활동 6가지로 바뀌죠. 그죠? 그게 뭐였어요? 주기능이다 라고 해서 기업의 주기능, 기업의 주요 활동은 뭐예요? 생산, 죄송해요. 구매부터 갑시다. 구매, 생산, 판매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부차적 기능, 부기능은 뭐예요? 이 주기능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활동들이죠. 그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재무, 인사, 그 다음에 경영정보. 이렇게 일반화된 경영활동으로 6가지 범주화시키는 이론적 베이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1차 같은 데서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관리활동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렇구나. 기술 활동을 하든 상업 활동을 하든 재무 활동을 하든 회계 활동을 하든 플랜드 C라는 거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리활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14가지 원칙 알려줄게. 그래서 관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14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됐죠? 얘는 1차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5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보기로 만들기가 좋아서. 자, 근데 14가지 원칙은 모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기억해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일단 여기서는 분업의 원리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공식화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합니까? 명령 일원화 원칙.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 놓을 만한, 원칙들 중에 몇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페이올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한 물론 평가도 있어요. 이론에 대한 평가. 근데 이론에 대한 평가는 일단 제치고 우리가 지금 이 이론을 왜 보는 거예요? 인사관리 체계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럼 경영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육각형으로 만들어 보면 그렇네.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죠? 멀리 있네요. 조교님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보시면, 그럼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건, 자, 6가지 경영활동 관리가 잘 돼야 돼. 그럼 이 6가지 경영활동 중에 하나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빼오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활동 자체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플랜 도 C라는 체계적 활동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요? 경영활동의 한 조각이잖아요. 경영활동이 이렇게 있으면 경영활동의 일부를 이루는 게 인사관리잖아요. 경영활동 전체가 플랜 도 C로 이루어져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 일부도 플랜 도 C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죠? 시스템 구조 모르면 꼭 시스템 이론 보고 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인사관리 체계도 마찬가지로 가겠구나. 인사관리 체계로 넘어가면, 여기도 일단 뭐부터 쪼개야 되는 거예요? 활동이요. 활동부터 쪼개야 되는 거죠. 인사관리 활동 뭐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그럼 여기도 똑같다. 체계는. 그럼 첫 번째, 인사관리는 일단 인사관리의 목적이나 개괄적인 체계부터 보면,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활동이 인사관리다. 그렇죠? 그럼 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잡히겠어요? 인사관리의 목적이 잡히는 거고 인사관리의 목적이 잡히는 거고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이 직무를 이 조직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인 직무 그리고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직무에 대한 관리는 뭐를 위해 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직무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 관리는 왜 하는 겁니까? 사람 관리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회적 효율성.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직무관리, 사람관리를 따로 보는 거고 직무관리는 왜 하는 거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사람관리는 왜 하는 거다? 이 사람을 만족시켜서 뭐 하려고요? 열심히 일하게 해서 목적 달성하게 하려고요. 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는데 일단 직무관리 자체는 저희가 일단 별도로 빼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자, 인사관리의 활동을 사람관리 쪽으로 조금 빼가지고 이쪽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람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기능적 활동을 기능적 차원의 논의는 기능적 차원, 기능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라 했어요? 활동으로 읽으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 관리를 하는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있어요? 확보 관리. 그죠? 이 확보 관리도 다시 세 가지로 나뉘죠? 뭐 있나요? 수요 공급 예측. 그쵸? 그 다음에 모집. 그다음 세 번째로 선발 활동으로 나뉘죠. 다시. 하위 활동이 모여서 다시 상위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상위 활동들이 모여서 또 다시 더 상위 활동이 되는 거죠. 요 관계.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어요? 개발 관리 있죠? 평가 봅시다. 개발 관리 봅시다. 개발 관리 있죠? 그럼 이 인적 자원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평가부터 해야죠. 이 인적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 뭐냐?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 지식 기술 능력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그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력 개발이라는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자, 보상도 사전에 보상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인사평가부터 해야죠. 이 사람이 창출한 성과 수준 아니면 이 사람의 능력 수준이라는 걸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을 지급하는 건데 임금 관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뭐로 나뉘어요? 임금의 수준 관리, 임금의 체계 관리, 임금의 형태 관리로 구분할 수 있죠. 이거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특히나 현금으로 주어지는 형태의 보상이라면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복리후생이죠. 그렇죠? 자, 다음 네 번째, 유지를 하기 전에, 유지 활동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구성원들 자체의 모티베이션 관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구성원들이 노동력 제공이라는 것을, 근로시간 동안 일정하게 쭉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설계가 또 있고, 자, 이 근로시간 설계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뉠 수 있죠? 이 근로시간 단축과 그다음 근로시간의 유연화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얘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관리는 예전에는 그냥 안전관리 위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안전관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보건관리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간다라고 하면 이제 노사관계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노사관계관리. 우리 노사관계관리도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크게 두 섹션이 있죠. 뭐랑 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단체 교섭과 협약의 체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영 참가라는 활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게 이제 뭐가 돼요? 방출이죠. 자, 방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다시 어떻게 나뉘어요?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발적 이직은 더 나은 직무로의 이동을 보통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전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인력 감축 논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확계보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확계보유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확계보유방 각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인사관리의 전체 구도가 맞는 거죠. 관리적 차원. 그럼 관리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플랜 도 C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 공급 예측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인력 감축까지 모두 다 플랜 도 C라는 구도로 인사관리 전체를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관리적 차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그냥 진짜 인사관리의 원 모습이에요. 근데 이 원 모습 그대로 모든 기업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기업의 뭐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사관리 활동은 조금씩 수정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죠? 무슨 형태라 그래요? 제도적 차원이라고 하죠. 제도적 차원이라고 해요. 자, 직무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업 특성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걸 제도적 차원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뭐예요? 각각의 기업이 자신들이 직면한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인사관리 활동을 전개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환경적 차원까지 고려하는 게 전체 인사관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업 안에는 직무도 있고요. 이 직무를 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늘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관리 대상으로 삼는 거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직무 베이스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골격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여기 관리적 차원까지만 딱 보면 여기까지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직은 목적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직무를 손대고
이 직무에 맞게 사람 관리로 가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 차원 쪽에서 저희가 봤던 게 기업의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직무 설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직무 특성에 따라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떻게 이제 대조가 되는지 써봐라 했던 게 뭐였어요? 서비스 기업과 그렇죠? 제조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써보라는 문제였잖아요. 연기 1회차 모의고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보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경적 차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환경이라는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방위적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기업은 목적을 중심으로 지금 뭉쳐있는 그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체를 조직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휘청거리면 조직 자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환경으로부터 목적이 휘청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뭐를 수립하는 거예요? 전략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전략을 실행할 때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역량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환경 같은 거 빼고 딱 이 안에서 보면 내가 얼마큼 직무를 잘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사람 관리도 잘할 수 있고 목적 달성도 잘할 수 있다는 주의예요. 근데 전략이라는 게 들어와 버리면 전략이라는 것은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뭐가 중요하다?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역량이라는 것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희소하고 가치 있고 모방이 안 되고 대체가 안 되는 거야 되잖아요. 이런 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원은 인적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략이라는 게 들어와 버리면 이때부터는 직무부터 꼭 손은 안 돼요. 직무부터 꼭 손대는 건 아니에요. 여기부터 손댈 수도 있어요, 얘는.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가면 요구되는 역량이나 기대되는 행위가 뭐냐 이걸 중심으로 인사관리 활동을 많이 전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건 그냥 전략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들어오는데 얘가 이제 목적이라는 걸 거치거나 전략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얘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기술적 환경이 바뀌면 직무 바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고령화 사회 도래하고 뭐 저출산 되면 어떻게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노동시장이 바뀌니까. 그렇죠? 또 이 환경 자체가 뭐를 바꿀 수 있어요?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조직 구조를. 팀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평적 조직 구조가 된다든지 그럼 그때는 또다시 인사관리 형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슈가 이래서 이슈는 뭐예요? 환경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의 인사관리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어려운 건데 이슈는 일단 여기 자체가 탄탄하게 안 쌓여져 있으면 그냥 못 잡는 때예요. 그래서 일단 연길기까지는 여기 자체를 탄탄하게 잡으세요. 환경이라는 게 아직 안 들어온 상태. 아시겠죠? 탄탄히 잡아야지 이거 들어왔을 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여기까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사관리 체계가 잡히는구나 여기까지 본 것이고 그러면은 인사관리를 할 때는 자 직무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대상으로 놓고 직무관리 그리고 사람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디가 더 중요할까? 직무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사람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대립이 늘 있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립이 뭐랑 뭐로 잡히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으로 대비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인사관리 자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적은 대체 뭘까? 직무관리를 잘하면 인사관리가 잘 될까? 아니면 사람 단도리를 잘해야지 인사관리가 잘 될까?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바로 자 이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관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기계적 접근이라는 거는 기계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론적 배경부터 갑시다. 이 기계적 접근의 이론적 배경은 뭐였었어요? 이론적 배경은 과학적 관리법이었어요. 그쵸? 자,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주장 내용. 한 단어로 하면, 핵심 단어 위주로 하면. 뭐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뭘 관리해야 된다? 과업 관리를 해야 된다요. 과학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그래서 과업 중심으로 사람 관리를 해야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가 주장하는 내용은 네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분업을 통한 표준화 얘기하죠. 두 번째, 얘가 주장하는 거 뭐예요? 아무리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 정해놓고 이대로 해 라고 해서 사람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말을 듣게 만들려면 돈으로 꼬셔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차별 성과급제. 야,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 하루에 10개 이상 다 만들 수 있다니까? 10개 이상 만들면 개당 2배씩 쳐줄게. 그러면 너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동기부여 시키는 방식이 돈이에요. 그래서 차별 성과급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관리.
이거 직무관리죠? 이거 뭐야? 사람관리잖아요.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사람관리예요. 그걸 통제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관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직무 중심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과업 중심의 선발과 훈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지금 다 한 거예요. 다. 직무관리 했고 그 다음에 학계보유방 중에서 어떻게 확, 개, 보 직무 중심으로 인사관리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관리 방식이나 조직 구조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기능식, 직장제도로 달라졌죠. 기억나죠? 이게 지금 과학적 관리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서 직무와 사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인사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직무와 사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해야 되는 거고. 그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리를 할 때는 사람을 동기부여시키고 사람을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고자 할 때는 경제적 보상을 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죠? 어떤 비판이 있었어요? 얘가? 한 개만 좀 쓸게요. 공헌점은 당연히 있죠. 얘는 효율성은 최고예요. 왜냐면 이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종업원들이 작업 수행할 때 뻘짓을 못하게 해요. 최적의 작업 수행이라는 걸 계속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가장 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인적 자원 자체, 즉 인간이라는 자원의 특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만 행동하진 않죠? 돈만 놓고 행동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소외감을 느껴요. 상실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그냥 말씀드리면 얘는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것을 야기시킨다. 인간성을 상실시킨다. 인간성 자체를 고려 안 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게 인간관계적 접근이죠. 인간관계적 접근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론적 배경이 뭐예요? 이론적 배경. 얘는 인간관계론이에요. 인간관계론이고 얘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딱 핵심 주장 하나. 뭡니까? 얘가 주장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인간은 그쵸. 인간의 심리적 키워드 기억나야 돼요. 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성과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키워드잖아요. 심리, 사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이론의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이론이 주장하는 거 뭐예요? 호손관계래. 호손실험 4차 실험 내용 쓰셔도 되고. 그쵸? 호손실험 4차 실험 기억나세요? 첫 번째 했던 거 뭐였어요? 조명을 바꿨죠. 그쵸? 조명실험. 조명 바꿔봤더니 변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뭐 했었어요? 모든 물리적 작업 조건 다 바꿨죠? 그랬는데 어때요? 생산성이 올라갔긴 했지만 그거는 물리적 작업 조건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뭐 때문이었어요? 종업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직무 만족을 느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아, 심리적 요인이 성과 창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였고, 그러면은 직무에 만족을 가져오고 불만족을 가져오는 게 뭐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면접을 봤잖아요. 그래서 면접 실험을 3년 동안 진행했었고 면접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 뭐였었어요? 개인의 심리에 집단의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이 집단이 개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집단 역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 게 4차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차 실험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뭐 발견했어요? 비공식적 집단이 있네? 그 안에 그들만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거 준수 안 하면 따시키네? 이거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심리 차원에서 뭐가 중요하다? 저 심리적 차원에서 직무의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된다? 성과 향상으로 연결된다라는 원인 결과 관계를 처음 얘기한 이론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얘는. 호손 실험 4가지만 쓰고 언제까지 그걸로 부볐을 거예요. 호손 실험 4차 실험 못 쓴 사람 어딨어요? 1차 끝내놓고 한두 달마다 공부해도 그건 써요. 왜냐면 1차에서 그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주장하는 거 뭐예요? 아, 직무 만족이라는 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 받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관계가 있으니까 만족이라는 걸 시켜주는 경영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영 참여라든지 경영 참가라든지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인간 중심적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한다?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 관계가 밝혀졌으니까. 이 관계가 처음 얘기된 거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얘기되는 건 뭐였었어요? 아, 비공식적 집단이라는 게 있다. 내가 만들어주지 않은 패거리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이 비공식적 집단이 뭘 갖고 있어요? 규범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이 규범이 뭐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안 되겠다. 이제 우린 맨날 공식적 집단, 부서, 팀 이런 것만 관리했는데 이런 비공식적 집단 자체도 뭐 해야겠다? 관리가 들어가서 공식적 집단하고 조화를 좀 이루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는 게 네 번째다라고 하면 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비공식적 비공식적 집단의 룰을 안 따르면 따대죠. 왕따 안 되고 계속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공식적인 규정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걸 따르더라. 그럼 인간은 돈만 주면 다 하는 동물이에요? 이제 아닌 거예요. 인간은 무슨 동물인 거예요? 사회적 동물인 거예요, 이제. 사회적 동물이니까 무슨 동물인지는 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